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1년 만에 반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성서적인 사건이라서 이제는 위험한 상황에 다가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란은 약 2년 전에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약 6 빌리언 달러를 이제 포로 교환 쪽으로 주면서 굉장히 경제가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라크를 우리가 미국이 확보를 했는데 이제 이라크에서 어떤 오퍼가 들어왔냐면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나가 달라."라는 오퍼가 들어왔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란하고 이라크가 굉장히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중동에 있는 밸런스가 지금 깨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시리아까지 인발브 되어서 지금 이제 중동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이제는 약간의 끝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불똥이 중동으로 튀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건 사실 장난이 아닌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가 다시 이제 리셋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딱 이제 한 달 남았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10월 5 일인데요. 이제는 다음 한 달 후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오늘 날짜로서는 트럼프가 일렉토럴 칼리지 보트에서 7대 3 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우리 싫어한다를 떠나서 그 사람의 정책 팔리시에 맞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세계 평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전을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지금 가장 슬픈 사건은 지금 현재 그 우리 헬렌 그 허리케인이 강도 4 지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사실은 그 플로리다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다음에 버지니아까지 가서 많이 입혔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 220명 된다고 하는데 실종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고립된 상태라서 우리가 정확한 인명 피해와 이제 피해자를 다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불행하게도 또 하나의 그 허리케인이 걸프만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어서 아마 오늘 중으로 이제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한 이제 미국이 산고를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이제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FEMA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제 FEMA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재난 대책 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아주 유능한 기관이고 또 많은 또 도움을 미국 시민 그리고 이제 위험한 지역에 즉각적으로 대피하는 아주 우리 미국에 필요한 그 안전 보호 대책 본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FEMA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굉장한 충격과 이제는 많은 그 컴플레인 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니까 FEMA가 갖고 있는 돈을 불법 체류자한테 다 썼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시민들이 너무나 분노해서 이제는 그 돈을 요구했겠죠. 지금 그 FEMA에 그가 와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을 때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주고자 하는 돈이 개인당 750불 정도라고 합니다. Are you kidding me? 이거는 너무나 슬픈 상황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특히 노인들 그리고 이제는 그 아주 어 굉장히 기초 생활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별로 돈이 없는 분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돈을 얼마나 외국에다 썼느냐. 이것이 이제는 선거의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가 대선 주자로서 대통령은 아닌데 이제 나서서 선거 운동을 잠시 중지하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조지아로 가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위로하고 이제는 대통령 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히 그를 기쁘게 맞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정이 어떻든 간에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 생겼을 적에 spontaneous하게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FEMA가 움직이지 못할 때 트럼프가 움직여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이제 100만 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돕고자 하는데 정말 불행한 사건이고 실종자는 약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모르는데 여러분께서도 기도를 해 주시고 또 한국 분들이 또 조지아에 또 많이 살고 계세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버지니아 동부 쪽으로 지금 많이 이사를 가셔 갖고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연락을 해 보시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을 G10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적인 지도자로 서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We have to become a part of answer.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problem solver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을 많이 겪고 있으면서 돈이 이제 잘못 빠져나가다 보니까 아니 미국에서 FEMA에 돈이 없는 아주 엄청난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런 이유로도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 가운데서 트럼프가 definitely leading 이제는 인기도가 많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electoral college에서 압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보고하지 않는 미디어도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뭡니까? 허리케인이 하나 밀턴이라고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피해를 줄이고 특별히 이것은요 걸프만에서 오기 때문에 텍사스 쪽 남부 쪽으로 이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월요일쯤 아마 그쪽을 지난다고 하는데 월요일이 되기 전에 특히 걸프만에 계시는 분들 특히 휴스턴 쪽 있죠. 계시는 분들은 준비를 많이 하셔서 피해를 많이 줄였으면 좋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태 중에서 헬렌이 가장 큰 사태였죠. 우선 인명 피해가 직접 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또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뭡니까? 그동안 그 줄리안 아산지라고 그동안 그 억류돼 있었죠. 그 엠바시에서 영국에서 7년 동안 억류됐다가 이제 감옥에서 3년을 있었는데 에콰도르 엠바시에서 있다가 그 벨마시라는 런던에 있는 감옥에서 5년을 하고 죄를 인정했답니다. 내가 저널리스트인데 이 저널리스트가 죄다. journalism, I'm guilty. 라고 하고 이제 너무나 힘든 12년간의 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이제는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요번에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지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정보기관 ABC 기관이라고 우리는 흔히 그러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는 우리 폼페이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한테 잘 알려진 보수로 알려져 있지만 폼페이오를 위시한 CIA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저격하려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무서운 사건이죠. 여러분 그것을 듣으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보다 더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줄리안 아산지는 저널리즘을 계속해서 싸워달라. 근데 자기는 이제 너무나 지쳐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너무 지쳐서 평범한 남편과 애기 아빠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서 이제 호소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기가 이 진실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길티가 되어서 자기는 잘못했다고 쓰고 나왔다고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처음에 잘못을 지적한 그 사건의 그 전모를 보시면 이것은 미국이 중동에서 일으킨 전쟁의 전모에 대해서 그가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께서 조사해 보시면 중동의 봄의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 우리 특별히 이 안보에 특별히 민감한 한국인으로서는 이런 것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ABC에서 우리가 그 모더레이터가 있었죠. 두 사람. 하나는 데이빗 뮤어하고 린지라는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들 하고 여자하고
그 데이빗 뮤어하고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의 시청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사실은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뭐 10 밀리언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얘네들 지금 현재 구독자, 그냥 시청자 있죠. 특별히 아주 중요한 저녁 뉴스 시청자가 한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ABC에서 그것 때문에 약 75 명을 해고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CNN이나 ABC나 CNBC나 이런 데서는 계속 시청자가 줄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제 광고주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인플로이를 자르고 전체를 축소하게 됩니다. 뭐 CNN도 엄청나게 축소를 했죠. 그래서 시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터커 칼슨이나 조 로간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시청자를 갖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런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정보가 훨씬 정확하다고 느끼고 때문이죠. 왜 그렇게 느낄까는 우리도 이제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공부가 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대부분요 누구를 지지하느냐?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이들의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참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공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그 구조적인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갑자기 대통령에 나와서 엄청난 이제 고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탄핵, 그다음에 100번 넘는 기소, 그다음에 지금도 크리미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안 당선이 된다면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들은 트럼프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터커 칼슨이 말씀드린 대로 로잔 바를 초청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은 이미 침략을 당해서 넘어갔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January 6, 1월 6일 사건을 커버를 해서 그 뒤에 숨어 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1월 6일 사건 자체가 이제는 누군가가 instigate 일부러 만들었다는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테이프가 나와 있죠. 그리고 많은 또 증거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슬블로어 하죠. 그 뭡니까? 호루라기를 부르는 사람들 진짜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경찰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거는 주디셜 와치의 탐 피튼이 서류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조사 서류가 아직 나오지 않고 사실은 많은 우리가 정치 범으로 일단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기 시작했다는 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제 그들이 아주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뭐 그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보트가 이상하게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은 그때 초청자가 누구였습니까? 트럼프 플러스 마이크 펜스가 초청했어요. "다 워싱턴 DC로 와라. 가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계산 리카운트 해 달라고 우리가 컨그레스에 부탁하자." 하면서 모인 것이 사실 January 6인데 그것이 뭘로 변했습니까? insurrection이다. 그래 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No, that's not true. 한 명이 죽었습니다. 여자 공군이 애슐리 래빗이 죽었죠. 그래서 애슐리 래빗은 사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그 부모가 이것은 일부러 저격한 거라고 이제는 고소를 했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지만 very complex한 사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뒤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줄리안 어산지였고 네, 그중에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탐 피튼이라고 주디셜 와치에서 하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JCLU 이거는 이제는 뭡니까? 세클로라고 해서 그 크리스천 로여들이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당한 그 정부의 그 힘을 이용한 그다음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 방해 이런 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여론들이 대부분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따라가지 않고 그 인터넷 미디어를 따라가는 것을 봐서는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트럼프가 7대 3으로 이기고 있으면서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이제 주마다 이제 펜실베니아 버틀러를 다시 간다고 합니다. 근데 meanwhile 또 우리가 특기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썼는데 왜 750 불밖에 줄 수가 없느냐에 대한 엄청난 인터넷 파문이 있어서 제가 이제는 뭐 스토리를 지금 돈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사건이 그 뭡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2022년 났죠. 또 잠깐 또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유엔 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엔 그 회의에서 그 러시아는 발표했죠. 이것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라기보다는 이 전쟁의 전모에는 러시아를 콘으로 몰고자 하는 서구 유럽의 그 플랜에 의해서 젤렌스키 정부가 세워지고 2014년에 그 뭐야 일종의 그 우크라이나 내정에 간섭해서 그때 선거로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을 몰아내고 새로운 프락지 정부를 세웠다. 그때서부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종교의 자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면 말미암아 우크라이나를 중립 스테이트에서 벗어나서 나토에 로 가입시켜서 거기서 이제는 러시아의 모스크바하고 메인 그 밀리터리 시티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는 러시아의 클레임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대한 그 컨플릭트입니다. 이게 2022년 2월 달에 시작해서 2022년 4월 때 이스탄불에서 모든 것이 내고가 돼서 둘 다 쌍방이 아주 기쁘게 그래서 푸틴은 리트리브 뒤로 가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대부분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캐주얼티가 없게 끝나려고 했는데 누가 그것을 비토를 놨냐? 바이든과 보리스 존슨이 비토를 놨다. 그래서 보리스 존슨이 그것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래서 토탈 지금 660만이 죽었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상당한 많은 군인들이 러시아에도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리탈리에이트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본토 공격을 했죠. 그래서 본토 공격을 했을 때 거기는 별로 중요성이 없는 본토입니다.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그냥 아무 사람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가서 뭐 아키파이에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거기 지금 현재 누굽니까? 그 푸틴이 그 슈퍼 소닉스 폭탄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승리를 하고 있다고 뭐 승리보다는 슬픈 사건이죠. 없어야 되는 전쟁이 이제 인위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러시아는 그 나토의 어그레션으로부터 디펜스를 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공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람은 중간에 끼어서 계속 피해를 당하는 이런 슬픈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도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거는 무엇입니까? F-16이 네 대죠. 네 대가 지금 파괴됐습니다. 그게 아마 네덜란드 아니면 룩셈부르크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뭡니까? 푸틴이 한 그 슈퍼소닉스 미사일보다 4배, 6배가 비싼 거죠. 그래서 지금 푸틴이 이제 아주 근본적인 타격, 특히 서플라이 체인이나 그다음에 경납고 무기를 저장한 곳, 그다음에 뭡니까 드론을 생산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의 캐주얼티를 줄이고 그것을 이제 공격해서 이제 승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하나 알려드릴 것은 그동안 미국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필요가 느껴갖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는 240 billion, 24조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11 billion.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하마스하고 하즈볼라를 공격을 했죠. 그래서 대금 누가 다시 반격했습니까? 이란이 바로 전에 반격했다고 말씀을 올렸죠. 근데 이란이 지금 한데 반격한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란은 사실은 굉장한 돈을 갖고 부자가 지금 최근에 됐지만은 그렇게 밀리터리 강한 나라는 아니었는데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누구를 지금 현재 포섭하고 있습니까? 이라크를 포섭하고 있죠. 이건 장난이 아닌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사실은 요번에 공격할 때는요. 약간 맛배기 공격으로 보입니다. 약 100개, 200개 미사일을 날렸다고 하는데 그 미사일을 날리면서 무엇을 알려줬냐면 이스라엘 방어망
전쟁망의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슈퍼소닉스 무기를 가지고 anytime 그 아이론 돔을 지나갈 수 있다. 이거를 갖다 넌지시 알려준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즈볼라 를 공격했다가 지금 현재 지금 약간 퇴각 중이죠. 이거는 왜 중요하냐? 성서적으로 성경에는요. 모든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독립을 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컴플렉스한 스토리가 있죠. 5월 14일 했죠. 5월 14일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스테인이 잘 됐고 지금은요 서방의 넘버원 알라이로서 지금 이스라엘만큼 민주주의를 연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실 많은 캐비넷 멤버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여러 번 방문해 봤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예를 들어서 나라를 만들겠다. 다 동의합니다. 땅을 두 개로 나눠라. 근데 팔레스타인 레퓨지가 가겠다면 이집트도 안 받겠대요. 사우디도 안 받겠대요. 동네 사람들이 같은 중동 사람인데 팔레스타인 레퓨지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합니다. 다시 우리 밀리터리 버짓으로 들어가서 이디오피아의 2 billion, 조르단의 1.6 billion, 이집트의 1.4 billion, 소말리아의 1.1 million, 아 콩고의 987 billion 이런 밀리언이네 그거는요. 그다음에 시리아에 이제 900 million.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미국 기지가 있거든요. 시리아에 있는 미국 기지가 이제는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뭡니까? 우리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들은 한 사람당 9,000불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에버리지죠. 물론 호텔도 주고 쿠폰도 주고 비행기 값도 대주고 그다음에 다운 페이먼트도 주고 그다음에 시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미국 사람이 지금 현재 뭡니까? 헬렌으로 인해서 이 허리케인으로 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생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겐 750 불을 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일어났다. 대한민국에 홍수가 났다. 허리케인이 왔다. 근데 모든 돈을 외국인을 다 갖다 쓰고 외국에 갖다가 지원해 주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750 불을 주고 외국에 있는 막 노동자한테 어떤 사건이 났는데 9천 불을 준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광화문이 불이 날 겁니다. 데모대로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데모를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마요카스라는 국토방위부 국토방위부는 언제 생겼습니까? 그거는 9/11 이후에 생겼죠. 그래서 국토방위부가 뭐를 해야 됩니까? 외국의 테러리스트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많은 불법 이민자를 processing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 많이 있겠죠.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미 마니터가 돼서 누군지도 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코비드-19 테스트를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 20 밀리언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다 나라가 중동,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남미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너무 바빠 하루에도 뭐 수만 명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코비드-19 테스트를 했을까요? I don't think so. 그럼 코비드-19을 테스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락다운 돼 갖고 집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백신을 맞아야 되고 백신을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4번, 5번 맞아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은 백신도 안 맞고 그냥 뭡니까? 코비드 테스트 안 하고 그냥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코비드라는 게 뭐죠 도대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산도 봅니까? 지금 현재 FEMA가 우리를 도와야 되는데 FEMA에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640 million을 썼답니다. 이 불법 체류자에게. 예, 그 사람들이 교통비 뭐 이런 걸 다 썼겠죠. 그래서 저는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약 5년을 살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미국을 사랑합니다. 미국에서 베네핏을 많이 받았고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근데 이 위대한 나라가 우리 눈에서 콜랩스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systematically.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국방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RFK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국방 예산을 1.5 billion에서 700 billion으로 자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돈 갖고도 충분히 이펙티브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서 또 말씀드릴 것은 이 예멘이라는 나라가 이제 골치 아픈 나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라비아 반도 끝에서 있기 때문에 뭐죠? 수에즈 운하에서 빠져나가서 지나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 아닙니까? 그게 예멘에 지금 현재 위험한 곳이죠. 거기 후티가 이기고 있어요. 후티가 우리 퇴각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사실 게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게릴라전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 우리는 일명 테러전이라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2차 대전 동안 1-2차 대전 사람이 워낙 많이 죽었습니다. 자원이 워낙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지친 상태죠. 유럽이 이건 되게 유럽과 유럽의 전쟁입니다. 이건 동양은 일본 사람만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태평양 전쟁이 그중에 일부라서 동양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유로피안의 파워 전쟁이죠. 그 유로피안 파워 전쟁에 너무 지쳤어요,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대전을 끝내고 뭐로 가요? 프락지전으로 가자. 게릴라전으로 가자. 테러전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많은 곳곳에 그들이 자기의 군부를 파견했습니다. 뭐 무슨 예를 들어서 프랑스, 독일 그 기지가 많죠. 이제 미국도 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승자가 누굽니까? 미국이기 때문에 아무도 미국에 도전할 수가 없었죠. 미국이 점프 그러면 아유 얼마나 몇 미터나 뜰까요? 하는 이런 우리가 리액션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정말 이제 우리 그 프리덤을 우리 그 자유를 지키는 beacon of the freedom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많이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란하고의 상태, 그다음에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의 일렉션을 한 달을 남겨두고 젤렌스키랑 트럼프가 만났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젤렌스키도 지쳤다는 거죠.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스타, RFK 말고 새로운 스타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많은 돈이 없어졌다? Are you kidding me?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 사람은 이걸 AI를 통해서 돈이 누가 어떻게 썼는지를 자기가 조사해서 레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 돈을 잘못 쓰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쟁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트럼프를 콘으로 몰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다음에 뭐를 또 느끼십니까? 그다음에 트럼프가 두 번 탄핵당한 거. 그리고 트럼프를 계속해서 크리미널을 몰고자 하는 시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디베이트를 할 때도 3대 1로 합니다. JD 벤스도 3대 1로 했지만 압승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2020년 때 선거에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캠페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도 전부 다 집에 있었죠. 캠페인을 못 하고 뭡니까?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요번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을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끝판에 바이든이 하다가 바이든이 밀려나고 강제적으로 밀려났죠. 그러고 나서 카멜라가 예비 선거도 없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Are you kidding me? 이런 일이 참 미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압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policy matter,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도죠. 그리고 spontaneous하게 사람들 리드에 움직인다는 거. 그럼 팔리스 등에서는 RFK 팔리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군산 업체가 계속 일으키는 전쟁을 막겠다. 군산 업체의 모든 것을 클린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백신이나 FEMA, I'm sorry, 그 USDA, 그 파마, 뭐죠? 그 우리 제약회사의 모든 비리를 막아내겠다. 클린업을 하겠다. 이건 뭐 대단한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기름을 파겠다. Drill baby drill.
그래 갖고 말도 안 되는 환경 변화, 말도 안 되는 환경법을 가지고 사람 자는 일을 스탑하겠어. 그래 갖고 미국의 자원을 다시 풀어서 물가를 낮추고 인플레를 낮추겠다. 이제 이게 지금 메인 사실 그 아젠다가 사실 메인 3 입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미디어 클린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보건 드린데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마이크 저커버그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8월 27일 날 나도 프레셔를 받았어. 정부가 나보러 감시하래. 그래서 감시했거든. 시키는 대로 했어. 근데 잘못한 것 같아. I'm so sorry. 미안해. 하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출두시켰습니까? 지금 현재 그 하원의 Judiciary Oversight Committee 누굽니까? 마이크 조던 짐 조던한테 편지를 보냈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미국이 너무 부강하고 2차 대전에 1945 년에 8월 15일 이길 때는 누구를 이겼습니까? 유럽을 대신해서 전 세계를 이긴 것입니다. 또 누구를 이겼어요? 일명 일본을 이겼죠. 태평양을 압도했죠. 그다음에 또 누구를 이겼습니까? 사실은 원폭 두 개를 떨어뜨리며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소련이죠. 소련이 어그레션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세 유니폴라 시스템으로 1945년 냉전이라고 하지만 러시아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얄타 회담에서 그때 루즈벨트 그다음에 누굽니까? 우리 스탈린을 방문하기 위해서 루즈벨트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처칠. 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게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독일군한테 너무 많이 죽어서 피폐돼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저력이 없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완전히 압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일본을 안 넘겨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원폭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원폭을 떨어뜨리면서 미국은 압도적인 파워를 이제는 갖게 됐습니다. 1945년 8월 15 일부터. 대영 제국은 이미 한 발이 물러나고 이제 대영 제국이 끝난 거죠. 그러고 나서 대영 제국은 세계 은행을 관리하게 됐고 미국은 밀리터리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리터리를 관리하게 되면서 우리가 냉전을 했지만 냉전은 뭐 필요한 전쟁이죠. 왜? 우리가 미국이라는 새로운 파워, 미국은 나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죠. 영국이라는 무시무시한 대영 제국의 그 압도적인 힘으로부터 군사력, 경제력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 많은 또 인터널 컨플릭트가 왜냐하면 종자라고 말하면 뭐 하지만은 똑같은 사람들이죠. 유로피안 똑같은 종교죠. 대부분 카톨리시즘을 믿고 있고 개신교가 또 돼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컨플릭트를 통해서 이제는 그 힘을 기르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제 놀만디죠. 놀만디를 통해서 미국은 슈퍼 파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2차 대전 이기니까 이제 바싹 뒤를 따라오는 듯한 2차 대전에 가장 공헌을 많이 세운 소비에트 유니언을 제끼기 위해서 이제 폭탄을 터뜨렸죠. 그래서 이미 이긴 전쟁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기름 서플라이가 컷오프 됐습니다. 싱가포르 생션 때문에. 그다음에 뭡니까? 고무 서플라이. 고무가 없으면 뭐 타이어 바퀴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해요.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고무 서플라이가 남쪽으로부터 사모안 그쪽으로부터 전부 남진아에 뺏기는 바람에 그때 뺏은 사람은 사실 누굽니까? 메가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가니던 쥐로서 시간만 카운팅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네, 러시아가 소련이 이제는 일본은 내가 없앨게. 내가 1904 년하고 5년 로일 전쟁에 그동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때 내가 그 원수를 갖고 망가이를 해야겠어. 이래 갖고 이제는 결론 받지만 서로 이제 의논해서 합의를 했지만 그때 트루만이 신출렉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루즈벨트가 갑자기 죽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폭을 투하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본은 이제 완전히 이제 미국의 뭡니까? 제2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은 빨리 이제 부상을 하면서 국방을 포기하고 미국의 명령에 따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1904 년부터. 그래서 태평양을 갖고 있는 일본이 이 모든 정권을 미국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세계 헤게모니는 미국에 의해서 유지가 됐죠. 그래서 불쌍하고 정말 패자 러시아 그죠. 손해는 많이 보고 일은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익은 별로 없고 가난에 질질질질질질 헤매다가
1991 년에 스스로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폭망할 때요. '아 이제는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끝난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푸틴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경제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를 원치 않는다.' 그래 갖고 살리기 시작하면서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제발 우리가 바이폴라 시스템에서 일단 완충지대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으로는 오지 마. 우크라이나까지는 너희가 간다 할지라도 우크라이나는 오지 말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많은 회의를 했죠. 그중에 이제는 민스크 조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의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미국의 편이고 그걸 들어줬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 트럼프를 죽이듯이 이제 러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트럼프를 약화시키는 방법은 뭐였죠? constantly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고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소건 하나가 생겨도 얼마나 골치가 않습니까? 그걸 갖다 100 개를 계속합니다. 그래 갖고 이제 미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을 상대방을 없앨 때 그냥 한 원샷에 없애는 게 아니라 million cut 쪼끔씩, 쪼끔씩, 쪼끔씩 커팅을 계속 쪼끔씩 해서 조그만 피가 계속 이게 지쳐서 떨어지게끔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도 거의 망한 상태에서 지금 나토가 계속해서 좁혀 들어왔죠. CIS의 모든 나라가 거의 다 나토에 조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어딥니까? 우크라이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까지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는 약 2,000 킬로미터에 2,000 마일인가 하는 그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나라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38선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디펜스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생션을 매겼을 때 그 생션에 워킹하는 이상한 작용이 발생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생션 때문에 기름이 필요한 나라 특히 인도, 중국에서요. 이제 가라로 뒤로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군인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유로피안 스타일 헤제모니 뭡니까? 파워의 도미넌스에 대한 팔리시는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적인데 성서에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제국은 로마 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로마에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페이퍼시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서구 로마. 그다음에 하나는 오소닥시. 그건 뭡니까? 교황을 거부하는 카톨릭에 비슷한 종교죠. 그 오소닥시 하는 두 개의 동구권, 그중에 말하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구권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모스크바는 너무나 이런 신앙심이 좋아서 1400년 이후로부터는 모스크를 뭐냐면은 third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로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소닥스한 신앙심이 굉장히 강해서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날 적이 1917년 그들이 그 교회를 하나도 파괴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그 정도로 러시아 공산당도 하나님의 임재를 acknowledge 인정할 만큼 이제는 굉장히 편만한 종교적인 나라가 이제는 제정 러시아입니다. 근데 제정 러시아가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죠. 저번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 서구 유럽은요 나라가 몇 개가 안 돼요. 대부분 이제 룩셈부르크, 벨기에, 영국 섬나라죠. 미국 섬나라죠. 그러면 내륙 유라시아 대륙에서 있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그 G7이 사실 아주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들이 5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자원이 없구나.' 만약에 자원이 생겨서 인터컨티넨탈 레일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약이 되겠구나.' 해서 그들은요 이미 이론적으로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905 년, 4년 그때 일이죠. 그때 일어난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일 전쟁이죠. 그래서 일본을 키워서 뿌락지 전쟁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너무 머니까 "네가 한번 해 봐라."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때 조선이죠. 일본의 전리품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영일 조약이라 하고 그다음에 태프트 조약이라고 하죠. 이제 미국도 넘기고 영국도 넘겼습니다. 네가 승자니까 태평양은 네가 관리해. 이게 1905 년의 일이죠. 그래서 한일 합병은 형식적으로 일어났고 실제로
조선은 1905년에 넘어갔죠. 이때 러시아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은 치욕적인 쓰시마 해전을 지금 현재 다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는 이 2022년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름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가 생겼어요. 왜? 가스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한데 그것을 무진장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가장 친한 나라가 누굽니까? 사실은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왜 중요합니까? 이건 지중해와 태평양을 잇는 인도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해안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의 굉장한 중요한 유통로가 되죠. 그래서 인도양을 지나서 싱가포르 해협으로 오게 되면은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서 한국과 일본과 타이완에 기름이 공급되죠. 물론 중국도. 중국이 이런 vulnerability,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대1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대1로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들은 파나마도 갖고 있고 아프리카 대부분의 항구를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당나라 때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해양 대책을 세웠습니다. 바다로 나가야 된다. 우리도 대륙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범선을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아프리카까지 가보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무역도 했습니다. 그때 캡틴이 누굽니까? 정화라는 사람이죠. 근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어요. 배를 다 불지르고 이제는 더 이상 해양으로 가지 말자. 그 대가를 중국은 무시무시하게 치루었죠. 어떻게 치렀습니까? 이제는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는 박살 됐죠. 그래서 그때 간신히 살아남은 게 뭡니까? 우리가 녹둔도 이순신 장군이 지키신 녹둔도를 지 땅도 아닌데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러시아한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그 연해주는 다 사실 조선 땅이었어요.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이 지키신 여진족으로부터 지키신 땅이죠. 그 땅이 넘어갔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죠?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불똥을 뜨거운 감자, 영국이 원하는 항구, 즉 러시아의 남하의 봉쇄, 그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넘겼어요? 러시아한테 도로 넘김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사실은 한반도는 1860년대서부터 엄청난 perilous time, 지금 뭡니까? 투 헤제모니의 중간에 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전쟁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라는 대륙 세력, 러시아라는 자원 세력, 이것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세 군데를 봉쇄해야 돼요. 하나는 발틱, 어디냐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 뭡니까? 클라인글라드,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 제일 미군이 많이 들어가 있는 폴란드가 있죠. 폴란드, 클라인글라드 봉쇄. 그래서 클라인글라드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는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발틱으로 나갈 항구가 발이 묶였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흑해로 가야 됩니다. 흑해에 있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이죠. 그래서 이제는 발틱, 발칸,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이 태평양 출구 아닙니까? 그러면 발틱, 태평양 출구는 지금 현재 겨울, 블라디보스톡은 겨울에 얼지요. 예, 기후가 많이 변했지만 이제는 굉장히 불편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러시아가 원했던 항구가 뭐죠? 바로 낮은 선봉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청나라 때 너무 급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아편 전쟁으로 쳐들어오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지역을 넘겨주는 역사가 1860년에 일어나고 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뭡니까? 일본을 키워주기 위해서 명치우신이 1867년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은 이제 풍전등화를 걷게 되었죠. 결국은 그것이 1905년 로일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러시아는 그때는 막강했지만 누가 막았어요? 이 발틱에서 함대가 나왔는데 스웨즈를 지나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영국이 당연히 막았겠죠. 그래서 영국이 스웨즈를 막으로 말미암아 희망봉을 걸쳐서 오다가 모든 그 후방이 탈진돼서 소전돼 갖고 결국에는 쓰시마 해전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러시아가 이제는 2022년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치 않던 원턴 간에 글로벌 헤저머니 사이에 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깐 오늘 그 트럼프의 일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7월 13일에는 지금은 트럼프의 저격 사건이 있었죠. 7월 15일에는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가 됐죠, 공화당에. 그다음에 immediately after 가장 큰 좋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RFK가 조인했어요. 8월 26일 날.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저격에 왜냐면 자기 패밀리도 2명이 전격당하고 하나는 뭐야? 조카가요. 비행기 사고로 비행기가 추락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추락된 비행기를 타고 있던 케네디 패밀리 비운의 패밀리라 그러죠. 근데 그들은 경선을 누구랑 하고 있었냐? 힐러리랑 같은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8월 27일 날 어떤 일이었습니까? 저커버거가 이제는 뭔가 눈치를 챘죠. 오 마이 갓. 뭐 펜줄럼이 계속해서 한쪽으로 가다가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 조던에게 "나는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프레셔를 받았다." 그래서 2020년 때 선거 때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랩탑 그 헌터 바이든의 뇌물 받은 거 브리즈마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아주 힘이 없게 아주 경미하게 보고를 해서 알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알려졌다면 미국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보트했을 거다.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경미한 차이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이상하다. 다시 카운트하자.' 이런 사건이 1월 6일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번에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뭡니까? 압도적인 승리로 해서 컴퓨터의 에러 가 같은 실수가 나지 않게 하자라는 게 지금 트럼프 캠페인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totally unbeatable 챌린지가 불가능한 압도적인 승리로 too big to rig 뭡니까? 이거는 뭐 조작이 불가능한 승리를 해 보자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커버그란 페이스북 엄청난 파워의 미디어 파워의 저커버그가 어떻게 되냐 용서해 줘.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나왔다는 거. 바로 전에 일론 머스크가 또 X를 샀다는 거. 뭡니까? 트위터. 그게 뭡니까? 이제는 저커버그하고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친구가 된다면 여기에 나왔던 모든 포스트 비밀이 다 누가 갖고 있겠어요? 당연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겠죠. 그 말은 뭡니까? 비리를 잡아내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사건이 January 6 라든지 무슨 이거 저격 사건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13일 저격 사건도 탐 피튼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류를 전혀 안 준답니다. 지금 한 달이 앞이니까 지금 2달 돼 가나요? 9월 13일? 맞습니다. 두 달이 넘었네요. 근데 서류를 안 준대요. 거기에 뭐냐면 그 서류를 그 모든 공식적인 서류를 ask 하면 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에 따라서 Federal Information Act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고소를 했는데 서류를 안 준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고 보니까 매튜를 아니 증인이죠. 증거인이죠. 근데 소각해 버렸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불타서 지금 현재 크리메이트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이제는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제 9월 달에는 이제는 9월 5일 날에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그 뭡니까? 경제 포럼이 있었죠. 그때 경제 포럼에 그 뭡니까? 브릭스의 주최자 푸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은 경제 전쟁이다." 근데 우리는 모여서 너무나 많이 여태까지 서구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트리트먼트를 받아서 우리끼리 모여서 즉 뭡니까? 아프리카, 남미,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이걸 글로벌 사우스라는데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제 그게 9월 5일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극동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푸틴이 뭐를 하나 남겼습니까? 여운을 남겼어요. 근데 반드시 US 달러를 안 쓰겠다는 말은 아니다. 하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께 보고 드린 대로 전쟁은 경제 전쟁이지 이념 전쟁이 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념은 껍데기죠. 저 공산당에 쳐부셔야 돼.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저 자원을 갖고 있거든. 저기 테러리스트 중동에 다 기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자원과 로지스틱스 전쟁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9월 5일 날 푸틴이 뭡니까? "트럼프 나는 당신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나는 미국의 달러를 반드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unfair treatment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조인했죠. 그리고 이제 브릭스 끝난 다음에 유엔 회의가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브릭스 멤버들이 유엔을 탈퇴하겠다고 나옵니다. 왜? "너희들은 is no too much western centric." 우리가 그냥 허수아비지 도장만 찍어대는 사람이지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고 우리한테 "Tell us what to do." 하고 있잖아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하기 싫다 이거죠. 왜? 우리는 자원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개발하고 싶어. 우리도 잘 살고 싶어. 그런 이유리 있으니 9월 6일 날 immediately after 뉴욕에서 트럼프의 또 비즈니스맨들과 그런 회담이라기보다는 이제 발표회가 있었죠. 그때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푸틴하고 일할 마음이 있다. 그리고 US 달러를 계속 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US 달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US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세금 내고 일해 왔기 때문에 자유 신앙의 자유 플러스 US가 유일하게 constitutional freedom을 가지고 전 세계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대국으로서 앞서 용감하게 나가줘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5일 날 뉴욕에서 그 사람도 문을 열어 놨어요. 그 직후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만났죠.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나 막 가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다음에 그 대중들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감대가 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의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세금을 낮추겠다. 기름을 파겠다. 기름을 파서 기름값을 낮추겠다. 그래서 식료값을 낮추겠다. 집값을 낮추겠다. 이자율을 낮추겠다. regulation을 낮추겠다. 줄이겠다. 지난 그의 term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개를 옛날 오래된 regulation 10개 헌법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단순화된 법을 한 개를 만들어서 대치를 했는데 요번에 100대 1로 하겠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법을 다 없애버리겠다. simplify 하겠다. 이게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목적은 뭐니까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서 이상한 법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매일 도장 찍어 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사람 죽입니까? 뭡니까? 이미 결정되진 페이에 따라서 공산주의가 생사람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만 법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법을 막 만들어냅니다. 맘대로. 그래서 그 법 갖고 사람을 잡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했냐면 필요 없는 법이 너무 많다. regulation이. 그걸 자기가 simplify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요 liberation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는 이제 랜드 비즈니스를 오래 해왔습니다. 랜드 하나 디벨롭 하려면 2년에서 10년도 걸려요. Are you kidding me? 지금 미국은요 8%가 주민이 살고 나머지는 빈 땅입니다. 베이컨 랜드예요. 그리고 가장 천여림이 많고 천여지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regulation이 얼마나 심하냐 이거는. 그러면요 regulation 그 프로세스에 뭐가 생겨요? fee를 내야 돼요. 돈을. 그렇잖아요. each process마다 돈을 내야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난다. 어떤 기지가 저기 들어온다. 그러면 몇 명의 집이 필요하겠다. 그럼 먼저 가서 뜬 놈이 이기는 거죠. 먼저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entitlement라고 하는데 이런 걸 자기가 simplify 하겠다. 그래서 담을 세울 때도요 10년 걸려야 돼요. 허락받으려면 트럼프가 who cares? Do it. Do it. 그래 갖고 당장에 이제 담을 만들었지만 완성을 다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분들한테도 손해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해죠. 왜냐하면 그중에서 중간에 희생당하는 게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죠. 여자들이 human trafficking 그다음에 sexual harassment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면서 이제는 최근에 가장 마지막 두 사건은 이제 저격 사건 9월 15일 났죠. 그래서 저격 사건 두 번째는요. 소문이 아주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미국에 있는 정부와
그 ABC 기관, 알파벳 기관하고 해서 관여된 사건일 수 있다는 소문이 지금 인터넷에 쫙 퍼졌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두 번째까지 저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저격범이 9 시간을 기다렸다. 9 시나 10 시간을. 그리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건 누군가가 인사이드에서 이제는 그 뭡니까? 그 트로이 목마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그러면 트럼프를 그렇게 없애야 될까? 불과 4 년밖에 안 하는데 왜 없애야 되지?' 이거는 인제 RFK의 전략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거의 20년 동안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다음에 그들이 한 모든 비리, 군산복합제에 그 돈 쓰는 거 그다음에 그 파마의 비리 이것을 밝히겠다고 RFK하고 트럼프가 합작하는 바람에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이 못 되게 해야 되는데 저커버그가 "어 나 잘못했어요." 하는 거 봐서는 승리가 굉장히 확정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9월 15일 두 번째 그 저격 사건 후에 또 이제는 트럼프를 돕고 있는 것은 이 허리케인이죠. 이제 허리케인 때문에 트럼프가 더욱더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왜? spontaneously 날아가서 선거 다 집어치고 날아가서 그들한테 "I'm with you. I understand. 당신을 이해한다. 너무 힘들죠.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호소했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트럼프가 이 민중들의 서민들을 "He is a president of the people." 예 공감대를 얻어냈다. 그래서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거에서는 트럼프의 엄청난 지지를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꼴 이꼴 뭐 하는 거 민주주의, 민주주의 다 하는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opportunity가 필요해요. fair opportunity.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남미 이런 사람들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원조가 필요한 거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encourage 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develop 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그 트렌드가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 언론을 자꾸 누가 방해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 코비드 때는요. 유튜브 못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도미니언 쓰는 것도 센서를 당했죠. 이런 그래서 어디에 센서를 당하면 미국에서 센서 당한 거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엄청난 힘의 사람들이 뭘 컨트롤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트럼프는 이걸 스왑프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워싱턴의 스왑프를 정리하겠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다음에 우리가 출판의 자유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시 "Make America Great Again." 경제적인 부스트를 받고 그다음에 RFK는 뭡니까? Make America Healthy Again.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식품, 의약품 중에서는 필요 없는 케미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겠다. 저는 이 정책에 당연히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꼭 트럼프에 투표를 해라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사각지대 정보를 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결정에 쪼끔이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 이번에 좀 길었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